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선거에서 각 후보에 대한 후원 모금액이 당선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모금액으로 당선 여부를 판단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는 9월 13일 치러지는 뉴욕주 예비선거를 앞두고 주 상원 16지구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정승진 후보가 맞상대인 구선의 토비앤 스타비스키 의원과의 후원금 모금 경쟁에서 크게 앞서고 있어 승리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18일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후보별 후원금 모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7월 11일부터 7월 30일까지 정 후보는 37,769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스타비스키 의원은 1,500달러를 모금하는 데 그쳤습니다. 잔액 부문에서도 정 후보는 스타비스키 의원을 17,000여 달러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7월 30일 현재 기준 정 후보의 잔액은 14만 7,831달러로 스타비스키 의원의 13만 494달러보다 많았습니다. 같은 기간 캠페인에 사용된 금액은 두 후보가 2만 6,625달러와 2만 6,816달러로 비슷했습니다. 세부 모금 내역을 살펴보면 정 후보는 이 기간 개인 후원자 103명으로부터 17,831달러, 기업체 62곳으로부터 17,360달러, 기타 2,500달러를 모금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목표했던 40만 달러에는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스타비스키 의원에 대한 법원 심사 요청으로 변호사 비용 등이 발생해 자금이 더 필요해진 상태입니다. 정 후보는 이번 선거 승리를 위해 한인들의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습니다. 후원금 모금에 참여를 원하는 한인들은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도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올해 추석을 맞아 한국을 방문하시는 분들께 희소식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항공사들이 900달러대 한국 왕복 항공권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항공사들로 한인들의 예약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이 올 추석 시즌을 맞아 900달러대 한국 왕복 항공권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항공사들은 지난해 7월과 12월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900달러대 한국 왕복 항공권을 내놓으면서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세금 포함 900달러대 항공권은 노마진에 가까운 고객 감사 서비스이며 유류 할증료까지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에 실제는 700달러대 수준이라는 것이 국적 항공사들의 설명입니다. 올해 한국 왕복 항공권 일반석은 1,000달러에서 1,500달러대 수준입니다. 다만 이번 프로모션 조건은 9월 13일부터 16일 뉴욕 출발과 8월 31일까지 발권 완료에 한해서입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 대리점 여행사를 통해 아시아나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20달러 기내 면세 쿠폰도 증정합니다. 단 귀국 날짜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는 만큼 발권 때에 탑승 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추석 시즌이 지나면 한국 왕복 항공권은 두 항공사 모두 올해 비수기 정상가인 1,000달러에서 1,100달러대로 돌아갑니다. 뉴욕시의 신분증 ID NYC가 뉴욕 시민들에게 중요한 신분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이민자들이 ID NYC를 기본 신분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행정부가 18일 뉴욕시 신분증 ID NYC 이용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시장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체 시민의 10%가 넘는 86만 3천여 명이 ID NYC를 발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발급자 수 73만 2,630명보다 13만 명 이상이 증가한 것입니다. 또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ID NYC를 발급받은 시민 중 절반을 넘는 52%가 ID NYC를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기본 신분증으로 사용했습니다. 특히 이민자 가운데는 ID NYC를 기본 신분증으로 사용한 비율이 67%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ID NYC를 발급받은 시민 중 24%는 ID NYC 외에 다른 신분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사용한 용도는 사설 빌딩에 출입할 때가 35%로 가장 높았으며 병원을 방문할 때가 26%, 자녀의 학교에 방문할 때 24%, 경찰의 신분증 제시에 사용했다는 답변이 12%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이디 NYC를 이용해 은행 계좌를 오픈한 시민은 12%에 불과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 신분증은 이제 뉴욕 시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신분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말 플러싱 백구경찰서 뇌물 스캔들에 연루됐던 플러싱 유흥업소들이 인종차별과 불법 수색을 당했다며 뉴욕시와 시경을 상대로 3억 달러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플러싱에 위치하고 있는 유흥업소 360 라운지, 포비든 시티, 그리고 홈런 KTV를 운영하는 중국계 업주 3명은 17일 연방법원 뉴욕 동부지법에 뉴욕시 빌 브래튼 시경국장, 조셉 레즈닉 시경 내사과 부국장, 토머스 컨포티 전 백구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3억 달러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소장에서 업소에 대한 불법 수색, 강요된 수사 협조, 또 수시로 경찰이 드나들면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유 없는 불심 검문을 하고 심지어 체포까지 하면서 인권을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4년 말 브래튼 시경국장은 컨포티 전 서장과 레즈닉 내사과 부국장, 다이애나 피투지 퀸스 북부 순찰대장에게 경찰의 뇌물 스캔들 수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때부터 경찰이 업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영업을 방해했다는 것이 소송을 제기한 업주들의 주장입니다. 특히 경찰은 아시안 스타일의 업소만 골라 단속했고 브래튼 국장은 앞서 지난 1992년에도 어퍼 맨하탄에서 유사 스캔들을 수사할 때 유색 인종 업소만 골라 단속했던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단속으로 업소와 커뮤니티가 구축했던 신뢰 관계가 무너지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저지 주 경찰이 지난 6개월여 동안 대규모 검거 작전을 펼쳐 아동 포르노 소지 배포 용의자 40명을 대거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들은 다양한 연령대로 전직 교사나 현직 학교 관리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6개월여간 주 전역 모든 카운티를 대상으로 대규모 검거 작전을 펼친 뉴저지 주 경찰이 18일 아동 포르노 관련법 위반 용의자 4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주 전역 21개 카운티에서 최소 1명 이상의 용의자가 체포됐다며 이는 아동 포르노를 소지하거나 유통하는 범죄가 지역 곳곳에 퍼져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 중에 한인은 없었습니다. 압수한 용의자들의 컴퓨터에는 아동 포르노 관련 사진과 영상 등이 다량 발견됐는데 지난 7월 13일 체포된 글루체스터 카운티의 존 데파이의 경우 아동 포르노 관련 파일이 7만 6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체포된 총 40명의 용의자들이 20살부터 72살까지 연령대가 다양하다며 전직 교사나 현 학교 관리자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용의자 40명 전원은 3급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가 적용됐으며 이 중 37명은 2급 아동 포르노 배포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한편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의 경우 유죄가 인정되면 3년에서 5년 징역형에 처해지며 아동 포르노 배포 혐의는 5년에서 1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들어오던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 달 사이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선로에서 발생한 4건의 사고로 2명이 숨지는 등 총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18일 오전 7시쯤 미네올라 역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한 주민이 트랙에 있다가 역으로 들어오던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론콘코마, 포트 제퍼슨, 오이스터베이 등 3개의 노선의 양방향 운행이 2시간 넘게 중단돼 오전 통근 시간대 한바탕 교통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론콘코마, 포트 제퍼슨 노선은 오전 8시 30분쯤 재개됐으며 이어 오전 11시쯤 모든 노선에 대한 운행이 복구됐습니다. 앞서 지난 15일에도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역 선로에서 한 명이 열차에 치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날 오후 5시 30분쯤 웨스트베리역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한 사람이 트랙에 내려가 있다가 들어오는 열차에 치여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이 사고는 포트 제퍼슨, 론콘코마 노선의 양방향 운행을 중단시키면서 퇴근길 승객들에게 큰 불편을 줬습니다.
이외 7월 27일 오전에도 36살 남성이 선로로 뛰어들면서 열차에 치이는 사고가 있었고 19일에는 오후에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보행자가 퀸스빌리지 역에서 무단으로 선로를 걷다가 역으로 들어오던 열차에 치여 숨지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드 파크와 리치필드에서 지난 1년 동안 중범죄 발생이 급증했습니다. 한편 포틀리는 감소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뉴저지주 타운 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기소 가능한 중범죄가 217건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74%나 늘어난 것입니다. 또 경범죄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 늘어났고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총 범죄 건수는 982건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9% 늘어났습니다. 리치필드도 범죄 발생이 늘었습니다. 총 137건의 중범죄가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0% 급증했고 경범죄 등을 포함한 총 범죄 발생 수는 7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인근 타운 포틀리는 범죄 발생 수가 3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606건의 중범죄가 신고됐고 다만 경범죄가 다소 늘었습니다. 하지만 중범죄가 줄면서 총 범죄 발생 건수도 1% 감소했습니다. 레오니아는 84건의 중범죄가 발생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이 밖에 테너플라이는 18% 감소, 클로스터는 45% 증가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에서 음주운전 적발은 대체로 줄었지만 레오니아, 테너플라이 등은 늘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이 지난해에 이어서 1년 만에 버스 승차장을 재편성합니다. 맨하탄 터미널에서 출발해 뉴저지로 향하는 뉴저지 트랜짓 일부 노선의 버스 승차장이 오는 9월부터 변경됩니다. 9월 3일부터 뉴욕에서 출발하는 뉴저지 트랜짓의 일부 버스 노선을 비롯해 코치 USA 버스 등 총 12개의 노선의 버스 승차장이 재편성됩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또 긴급 상황 발생 때에는 기존의 버스 승차장에서 다른 곳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밝히고 터미널에서 승강장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항만청은 지난해 9월에도 버스 지연 운행을 막고 정시 출발을 위해 버스 승차장을 개편했지만 개선 사항이 미미하고 오히려 대다수 버스의 출발이 지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다시 1년 만에 버스 승차장을 재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한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166번 버스는 기존 211에서 212번 등의 승차장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2번 버스는 313번 승차장으로, 127번 버스는 312번 승차장으로, 139-2번 버스는 315번으로, 155번 버스는 승강장 74번 등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의 소식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LA를 포함해 미국 내 주요 도시에 실물 크기의 나체 동상을 세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트럼프의 동상들은 LA의 로스팰리스 지역을 비롯해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클리블랜드 길가에 세워졌습니다. 트럼프 반대 운동단체 인디클라인은 성명을 통해 이 형상을 통해서 미국 역사상 가장 파렴치하고 욕을 많이 먹는 정치가 중 한 명의 내면을 육체적으로 또는 비유적으로 구현하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동상들의 제작을 맡은 사람은 클리블랜드의 한 미술가며 단호한 표정의 트럼프가 불룩 나온 배 위로 두 팔을 앞으로 모으고 서 있는 모습으로 제작됐습니다. 2016년 국제 청소년 연합 IYF 월드 캠프가 참가 청소년들의 참여 속에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14일 개막을 시작으로 둘째 날부터 온타리오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된 캠프는 20여 개 다채로운 아카데미 클래스로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또 외부 명사 초청 시간에는 암벽 등반가, 엘레인드라 테제라와 박옥수 목사 등이 초청돼 삶에 대한 열정과 청소년기의 의미 있는 삶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매년 40개국에서 호스팅되는 월드캠프는 올해 세 번째로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됐습니다. 월드 리포트입니다. 가족 사진이 참 다복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실은 모두 처음 만난 사이라고 합니다. 한 남자의 정자 기증으로 태어난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생물학적 가족을 찾아 나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진 영국인 시몬 씨. 정자 기증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그는 무려 800여 명의 생물학적 아버지입니다. We've got kids all the way from Spain to Taiwan, so many countries. Usually about one a week pops out, so I reckon I've got about 800 or so far. So within about 4 years, I'd like to crack 1,000. 보통 이런 경우 기증된 정자로 태어난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들이 자신의 반쪽 혈육을 찾아 나서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듯 서로 반갑게 인사하며 얼싸안는 사람들. 이들 모두 생물학적으로는 혈육이지만 사실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It's crazy. It's definitely like looking into four mirrors at once. Like we all kind of look the same. 명문대를 졸업한 49살 토드 씨가 생물학적 아버지이고 8명의 아이들은 그가 기증한 정자로 태어났습니다. I have always known that I was a donor child from the earliest age, too. But that moment when I saw his face for the first time, it's incredible. 현재 전국에 퍼져 있는 토드 씨의 자녀는 모두 25명. 정자를 기증할 때만 해도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태어나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The responsibility I feel as an uncle. I realize I'm not their parents, but if their parents are unable to help them, then I would step in and do what I could. 이들이 만날 수 있었던 건 생물학적 가족을 찾아주는 웹사이트 덕분이었습니다. It's an innate human desire to want to know where we come from. Kids want to know, I want to hear my donors laugh. I want to see him smile. I want to know what he thinks is funny. 매년 정자 기증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미국에서만 6만여 명. 한 사람의 정자가 여성 수백 명에게 기증되기도 합니다. 이대로 가면 수십, 수백 명의 형제 자매들이 독특한 가족의 형태로 만나는 진풍경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1월 8일 실시될 본선거의 투표소에서 선거 업무와 유권자들의 투표를 도와줄 투표소 직원을 모집합니다. 자격은 영어와 한국어로 모두 소통이 가능해야 하며 트레이닝 교육을 이수하면 일당 $200가 지급됩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연락해 신청서를 받은 뒤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태권도 지도자들이 비영리 국제기구인 세계 태권도 연합기구를 정식 출범합니다. 세계 태권도 연합기구는 26일과 27일 임원진 선출을 비롯해 공식 출범을 알리는 기념식을 열고 27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세계 태권도 연합기구의 앞으로 활동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공식 입장도 밝힐 계획입니다. 뉴욕시 공원국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근무했던 30대 한인 여성 인명구조원 신모 씨가 지난 1일 국적과 장애 등으로 인해 차별을 당했다며 시 공원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심 씨는 소장에서 직장 동료의 괴롭힘으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공원국에 수차례 전근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정신대 문제 대책위원회가 오는 9월 부차적 손상을 주제로 뉴욕의 존 J. College of Criminal Justice에서 미술 전시회를 엽니다. 위안부 등 인권 분야에서 다양한 예술적 활동을 펼치는 얀 베닝, 스티브 카발로, 모나 히구치, 곽수, 이창진, 데스포 마고니 등 13인의 작가가 참여합니다. 전쟁이 끝나고도 오랫동안 상처로 남는 아픔에 대한 작가들의 해석과 치유가 작품을 통해 전달될 예정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간간히 흐리고 후덥지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5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74도, 섭씨 23도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 들면서 천둥과 번개를 치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월요일은 기온도 다소 내리면서 맑고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화요일 역시 화창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